안녕하세요. 세피티입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 댓글로 인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인천에 대한 흐름과 우리가 지금 인천을 본다면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 역시 인천에 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들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잘 가려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실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격 분석 탭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최근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이 매매 지수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전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 얘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거의 상승을 하려고 한다. 거의 그런 분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깊게 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항상 상승을 하기 전에는 전세 지수부터 올라가잖아요. 딱 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한번 볼게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을 이렇게 보면 공급이 최근까지 22년부터 24년까지 어느 쪽에 공급이 많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2년, 24년까지. 살펴보면 대부분 서구 쪽이죠. 서구의 검단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서구 쪽에 정말 많았구나. 그런 내용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보면 지금도 조금 분양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공급은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많았다면 확실히 많이 줄고 있고 올해랑 내년까지 더 줄어요. 28년에 일시적으로 많지만 29년부터 다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28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28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가 많냐면 연수구 쪽에도 있고 서구도 있긴 하지만 서구에 집중된 건 아니에요. 그 연수구 쪽에 좀 많죠. 이게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서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28년에 일시적으로 좀 다 고루고루 입주하는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 리스크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을 봐야겠죠. 미분양이 지금 엄청 많이 늘고 있으면 아무리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인천이라고 해서 미분양을 살펴보면 미분양이 줄다가 지금 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달이 나는 단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늘어서 예전만큼 이렇게 많아진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추이들을 보면 이게 늘었다가 다시 확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막연하게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되죠.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분양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아직 미달이 나는 곳들을 보면 갈산역 요런 동네는 아직 그렇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근데 검단은 2자리 이상 났죠. 좋아한다는 거죠. 요런 곳들 아직 중구까지는 흐름이 안 갔죠. 미달 났죠. 그래서 지금 아직 입지가 좋은 곳들 선호하는 이제 검단 같은 곳들은 경쟁률이 잘 나왔지만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분양했던 애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들이 아니었죠. 영종 국제신도시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요런 곳들 송도이긴 하지만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 캠퍼스타운역이 있고 너무 외곽 쪽에 있고 분양가도 비쌌죠. 8억 9천 거의 9억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됐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요. 확실하게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청약 경쟁력 같은 경우도 검단 신도시처럼 선호하는 곳들은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미달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고 내년까지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미분양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좀 기준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 접근성이에요. 그래도 인천에서 일자리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로 가기가 얼마나 편리하느냐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로 가진 않더라도 그 인천 내에서 일자리와 좀 자족 기능이 있느냐 고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세 번째는 여기가 좀 신축과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느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에서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은 바로 송도입니다. 송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송도 같은 경우는 이게 공구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선호하는 곳이 여기 109 쪽이에요. 근데 109를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여기를 임장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딱 중간에 보시면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있죠. 근데 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임장 갔을 때도 여기서 연예인 분이랑 자녀분을 봤거든요. 그만큼 좋아하고 여기가 초, 중, 고가 다 있죠. 특히나 여기 포스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고등학교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있을 만큼 선호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송도에서 또 좋은 학교 좀 보내고 여기 이쪽에 학원가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요렇게. 여기랑 요쪽에 요 라인에. 여기 아파트가 쫙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쭉 가면 상가들이 쫙 있어요. 근데 요렇게 요 상가들이요. 상권도 잘 돼 있지만 요렇게 병원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지만 여기 건물마다 이제 학원들이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학원들이. 여기 아파트 앞쪽으로 보면 학원가가 정말 잘 돼 있죠. 상권들이랑 학원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살기는 너무 괜찮다,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을 보면 제일 비싼 아파트라 했을 때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여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킹을 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30평대가 뭐 아직 여기가 거래가 쪼끔씩 늘지만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쪼끔씩 이제 움직인다. 약간 고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여기 앞쪽에 있는 요런 뭐 하버뷰 요런 아파트 13 단지 요런 아파트도 좀 살펴보면 여기도 쪼끔씩 올라가긴 움직이긴 하죠. 이제 거의 평균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송도에서 좀 선호하는 동네들은 이제 쪼끔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래가 급증을 한다거나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고런 분위기다. 고렇게 좀 여기는 볼 수 있고 그다음으로는요. 근데 여기랑 좀 비교했을 때는 인프라가 이쪽이 훨씬 잘 돼 있긴 하지만 여기 연식이 이제 쪼끔씩 더 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요런 아파트들을 보면 연식이 쪼끔 더 새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는 이쪽이 잘 돼 있지만 또 여기는 뭔가 송도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곳이긴 합니다. 센트럴파크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추후에 이렇게 보면 GTX B 요 노선이 요렇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장이라 했을 때 코스코 홀세일 같은 대형 마트 같은 것들이 요쪽 주변에 있고요. 상권 같은 것도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이쪽이 훨씬 더 상권이나 인프라는 또 잘 돼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쪼끔 늘긴 하죠. 근데 아직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런 데가 12억 3천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쪼끔 더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요렇게 좀 몰려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저는 요쪽 109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캠퍼스 타운역이라고 있습니다. 요쪽에 요 아파트들이 있죠. 요런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신축이죠.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이라고 해서 지금 가격을 보면 최근에 거래가 좀 늘고 있긴 하죠. 지금 거의 한 8억 7천 정도거든요. 옆에 있는 아메리칸 더샵 여기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인데 쪼끔씩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8억대죠. 근데 여기서 쪼끔 더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특징이라 했을 때는 여기가 특징이 이쪽이 이제 709입니다. 709인데 여기는 이제 요 옆쪽에 보면 테크노파크역이 있어요. 여기에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어요. 홈플러스, 현대아울렛 같은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요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학교들 있죠. 뭐 뉴욕 주립대학교 뭐 요런 학교들이 있고 국제 캠퍼스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인프라가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고 뉴욕 주립대학교 그러니까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연구시설 같은 게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인프라가 좀 약해지죠. 근데 요쪽에 이제 분양권이 있습니다. 송도 자이풍경제 그라노블 요런 단지. 여기가 28년에 입주를 하는데 아직 마피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시면 분양가가 8억이 넘었죠. 저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한 것도 요 주변에 한 게 있는데 8억 9천 정도였죠. 그래서 아직 인프라가 여기가 부족한 상황인데 좀 비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마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인프라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쪽으로 이제 테크노파크역
요 왼쪽 편으로 오시면요. 509고 이쪽이 409예요. 근데 여기 409는 보면 여기 송도 웰카운티라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 봤는데 여기가 초중고가 딱 있어요. 여기 국제학교도 있죠. 뭔가 되게 조용하고 학교를 좀 보내기가 괜찮은 동네예요. 아직 안 움직이죠. 아직 조용합니다. 아직 여기는 크게 흐름이 안 왔다. 요런 곳들도 보면 그죠? 아직 좀 조용하죠. 고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509죠. 509 쪽으로 오면 509는 그래도 이쪽에 테크노파크역 쪽에 대형 인프라들이 있어 가지고 요걸 이용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은 있고요.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요런 아파트들 보면 아까 409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많아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확실히 최근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30평대를 봐도 거래가 늘고 있죠. 409보다는 지금 509 쪽으로 흐름이 좀 더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국제업무역 쪽이고 요쪽이 이제 609입니다. 609를 봤을 때는 호수 공원이 있고 딱 뷰가 있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가 얼마 전까지 여기 오션뷰가 나오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까지 이쪽에 마피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교통이 좀 불편하죠. 여기 이쪽이 있잖아요. 여기서 둘러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생각보다 멀었고 여기 인프라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까지 마피가 계속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가 이제 24년에 이제 입주를 하고 매물이 잠겨서 아직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고요. 요런 단지들을 보면 힐세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여기 분양권 상태인데 아직 무피가 있죠. 여기 필로티는 지금 무피, 여기 마피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가 확 이렇게 살아난 건 아니고요. 여기도 분양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큰 입지 차이가 없는데 요런 애들은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또 요런 애들 2차 같은 경우는 20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7억대도 있죠.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됐어요. 아직 급등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다. 여기는 좀 가격을 좀 잘 비교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 국제업무지구역 쪽으로 보면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도 이제 매물이 잠겼죠. 25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확실히 역세권이다 보니까 딱 드문드문 거래가 되는데 신고가를 찍고 있죠. 약간 분위기가 그렇다. 1세트 송도 더스카이 이런 단지들을 보면 여기도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최근에 좀 여기 올라가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선호도에 있어서는 여기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709라 할 수 있습니다. 709도 이게 여기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 여기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통이 불편하죠. 근데 여기가 이슈가 되는 거는 추후에 여기가 연장이 돼요. 2034년에 이 인천 1호선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좋아질 거고요.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아직 고등학교가 개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27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역세권이고 아직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요런 단지들 흐름을 보면 최근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송도 SK뷰. 그쵸? 거래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고 추후에 교통 호재도 있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도로가 넓고 공원이 많고 여기 신축 아파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도 주변에 있지만 뭐 상업시설도 같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천이긴 하지만 뭔가 송도는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것들, 바이오 뭐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시설 같은 게 잘 들어와 있어요. 추후에 인천대 입구역 기점으로 해가지고 GTX-B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이 되죠. 2030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봤을 때 뭐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조금 상대적으로 인천이 아직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내가 내 집 마련인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분들에겐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니까 장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신도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깔끔하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 세 번째는
지금 쪼끔이라도 내가 좀 저렴하게 사 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고런 분. 4번째는 여기가 그래도 그 GTX-B 같은 호재가 있으니까 이게 당장 빨리는 안 되겠지만 언젠간 되잖아요. 그래서 고런 또 호재로 인해서 '입지 변화가 있는 곳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송도가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레미안 센트리폴이라는 단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수인 분당선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 경강선 공사를 하고 있죠. 경강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 이쪽에 송도역이 생겨요. 27년이 예정이죠. 그래서 고런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송도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뭔가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도 역이 생기는 곳이나 확실하게 학군이나 학원과 같은 메리트가 있는 곳이나 고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청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청라는요. 인천 서구에서 대표적인 이제 신도시라 할 수 있죠. 도시가 정말 깔끔합니다. 저도 임장을 가서 느꼈던 점이 '아 너무 깔끔하다.' 도로도 넓고 아파트도 너무 깔끔하게 들어서 있고 역 주변에 공원과 호수가 또 잘 돼 있어요. 상권도도 잘 돼 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동네도 되게 선호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전까지는 교통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7 호선 연장이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라에서 성남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죠. 7 호선 같은 경우는 요 노선이 강남구청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타고 한 번에 강남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고런 것들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출퇴근을 서울 서부권 쪽으로 한다. 그쵸. 7 호선 연장에 대한 그런 호재를 누리고 싶다. 송도가 너무 비싸서 쪼끔 부담을 낮추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쪼끔 몇 개 아파트들을 쪼끔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역세권이 되는 동네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요런 곳들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청라 센트럴 엘리넷들 최근에 보면요. 거래가 많이 늘고 있죠. 여기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최근에 거의 8 억까지. 확실히 이제 고런 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청라 푸르지오 요런 아파트들도 보면 최근에 쪼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 좀 거래가 늘고 있구나. 고런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여기 청라 한양수장 레이크블루 요런 단지들이 있어요. 최근에 좀 그래도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 상권들을 제가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 상권들이 여기 학원도 있고 상권들도 잘 돼 있어요. 그쵸? 주변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면 요렇게 아파트 주변으로 상권들이 잘 돼 있죠. 그쵸? 요렇게.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라 푸르지오 주변도 요렇게 상권들이 되게 잘 돼 있죠. 퍼넬웨이라고 있어요. 요렇게. 요쪽에 또 상권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여기도 상당히 잘 돼 있죠. 그쵸? 요런 분위기죠. 은행들, 병원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청라의 단점이라 했을 때는 연식이 아무래도 쪼끔씩 이제 구축이 좀 되어 간다라는 부분? 2011년식 요런 것들도 있고 그쵸? 고게 쪼끔 단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옆쪽에 보면 가정동이 있어요. 가정동 쪽에도 이제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오죠. 여기 7 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아파트들 어떻게 분위기가 가는지 보면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 최근에 좀 거래는 쪼끔씩 늘고 있죠. 요런 아파트들도 보면 거래가 최근에 여기 좀 많이 늘었죠. 여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쪼끔 이제 더 몰렸던 것 같아요. 거래가 좀 늘고 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가정동보다는 청라가 훨씬 더 좋겠죠. 요런 아파트들도 보면 거래가 늘고 있죠. 확실히 늘고 있다. 고런 분위기입니다. 그쵸.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가격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아파트들이 뭐 6 억대, 7 억대, 8 억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청라에도 있고 지금 가정동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랑 고민을 많이 하는 데가 검단이에요. '내가 여 검단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여기를 살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검단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검단은 지금 정말 수요가 많고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검단 쪽으로 엄청 많이 보고 있죠. 인천에서는 가장 최근에 신도시로 조성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게 상품성 자체가 다르죠. 대부분 다 신축이잖아요. 신축들로 되고 인프라가 새로 막 생겨나고 최근에 지금 인천 지하철 연장이 됐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하겠죠.
검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서울은 가고 싶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분들, 김포 쪽으로도 가고 싶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 분들, 청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여기보다 비싼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연식이 조금 구축이 되어 간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송도로 가려고 하니 너무 비싸니까 못 가는 분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좀 신혼부부인 분들이 많고 30대, 40대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검단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죠. 검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조성이 될 때까지는 불편하고 상권도 뭐 많이 비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지금 점점 상권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아라역 쪽이 가장 상권이 되게 잘 되고 좋아하거든요. 여기 모습을 좀 보면 이쪽에 맞죠? 잘 돼 있죠. 저도 여기를 다 임장 가 봤는데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상권들이 막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했는데 지금 인천 1 호선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타고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쭉 내려와서 계양으로 갈 수 있죠. 그럼 계양역에서 공항철도 타고 쭉 가서 김포공항역에서 9 호선과 5 호선을 타고 서울의 주요 일자리로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메리트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신도시에 살면서 출퇴근은 서울로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단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호선, 9 호선은 확실하게 업무지구나 일자리로 간 노선인데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저는 가장 검단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라 했을 때는 지금 상권이 아직 완전히 들어선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검단이라 해도 아무래도 이 계양역이랑 가까운 쪽은 출퇴근이 빠르지만 맞죠? 이게 멀어질수록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단에서 가장 선호한 동네는 아라역 쪽이요. 여기가 지금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파트들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다르죠, 분위기가.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호반 서밋 1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이 늘고 있죠. 확실히 이쪽으로 지금 수요가 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보면 맞죠? 거래 늘고 있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거래가 늘고 있고 지금 이제 검단 쪽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6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거의 7억 후반 8억까지 나오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을 판단으로 지금 검단에 신규 분양하는 애들은 경쟁률이 상당히 잘 나오죠. 기본적으로 2자리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단은 선호하는 곳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송도랑 청라랑 검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말고도 뭐 부평이라던가 구월동, 간석동, 주안동 다른 동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동네는 송도, 청라, 검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도 지금 인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집을 산다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곳은 당연히 송도입니다. 송도가 아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저라면 송도부터 보시는 게 좋고 거기서 내가 신도시의 쾌적함, 일자리, GTX-B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청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검단에 비해서 뭐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입지적인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7호선 연장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단이에요. 검단은 가성비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더 좋아졌고 지금 인프라도 더 갖춰져야겠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길게 내가 5년 이상을 본다 했을 때는 이 검단이라는 곳도 상당히 더 앞으로 더 수요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서 이 세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인천이 흐름이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던 동네들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